안녕하세요. 개발자 테크트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규직이 더 좋냐, 프리랜서가 더 좋냐가 되겠습니다. 주변 분들 말씀들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정규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말씀을 이제 하는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규직이 더 안정적이고 더 좋다. 프리랜서를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반대로 프리랜서를 하는 게 더 자유롭고 이런저런 부분에 더 좋고 정규직은 이래이래해서 좀 별로다라는 조금 기울어진 그런 의견들이 좀 보여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기간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 전까지죠.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할 때까지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뭐 큰 잘못이 없으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계약이 있고 그 계약 기간 동안까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단위 계약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유지 보수, 뭐 운영, 뭐 그리고 작은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일을 잡아야 되긴 합니다. 뭐 잡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헤드헌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또 잡아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갈아탈 때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쉬는 기간이 좀 생기면 그동안에는 이제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은 당연히 이제 이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하는 도메인, 뭐 교육이면 교육, 금융이면 금융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도 이 회사에서 다루는 기술을 주로 쓰겠죠. 그래서 뭐 또는 이제 다른 업체, 다른 이제 시스템과 연계된 게 있다면 그런 기술들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서 뭐 매번 다룰 수 있습니다. 도메인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루는 기술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업무를 계약을 한 회사에서 계약해서 오래 일을 하게 되면 뭐 정규직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규직에 들어가면 좀 주도적인 역할이 되긴 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뭐 예를 들면 기획 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키텍처 설계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 뭐 어쨌든 등등 조금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경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메인과 그리고 기술도 여러 개를 접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반해서 프리랜서는 주로 이제 정규직 이 회사에서 정해진 어떤 지시하는 대로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문화 측면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따라야겠죠. 그래서 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좀 문화들이 조금 자유로운 문화로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다니다 보면 좀 좋은 점은 이제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사정을 봐준다든지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어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팀원 간의 어떤 소속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문제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게 있을 때 조금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좀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인 자유도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마인드, 느낌 같은 거죠. 이제 회사 문화,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 회사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마인드가 약간은 약하죠. 물론 따라줘야 될 건 따라줘야 되겠지만,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는 내가 왜?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죠. 그리고 사내에서 좀 일어나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같은 거는 좀 신경을 안 쓰거나 덜 써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을 해서 일하고 싶으면 좀 일을 하고 계약 끝나고 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자유도가 높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은 별로 못 보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속감, 어떤 좀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규직보다는 조금 못하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소속된 업체, 이제 보통은 업체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업체가 얼마나 챙겨주느냐에 따라 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렇지만 정규직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못하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이제 계약이 끝나면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규직보다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규직들은 이제 프리랜서 요구를 하죠. 아, 뭐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나가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프리랜서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한다라고 좀 싸잡아서 좀 보는 경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활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부 활동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은 조금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고 이제 할 거면 사내 활동 위주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외부 특히 수익 활동 업무 외에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용인을 하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수익 말고 다른 수익을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잘라버린다는 그런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사 같은 경우에 외부 활동을 하다 걸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른다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사내 활동이 가능한 그런 규모의 회사라고 하면 사내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이제 회사의 허락이 된다면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하루 종일 이제 외부 활동을 하거나 긴 기간 동안 이제 회사 업무를 배제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는 건 좀 쉽지는 않죠. 물론 회사마다 뭐 그 안식 월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뭐 아직 드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하기가 좀 쉽진 않죠.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프리랜서는 그런 제약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익 활동을 하든 뭘 하든 뭐 계약서상의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은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이제 뭐 다른 일을 잡지 않고 따로 시간 내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역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보진 못했어요. 뭐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직 부분입니다. 이직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정규직을 꾸준히 하다가 이제 경력 이제 좀 차고 이직을 다른 데로 했어요. 이직을 딴 데로 했을 때, 만약에 그 이직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바라는 경력이 아닌 경력들은 까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까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쳐줍니다. 근데 이제 다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뭐 그 해당 도메인의 업무 경험이 없으면 이제 다른 경험을 까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프리랜서 경력 자체를 조금 까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금융 분야의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정규직으로 그럴 때 다른 프리랜서로 금융권 경력을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쳐주지 않고 한 뭐 절반 정도로 깎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겪었고, 그래서 프리랜서 활동을 너무 오래 할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이 나중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정년 퇴직을. 요즘 뭐 법적 정년은 만 60세라고 하는데 뭐 이거 이제 65세로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요즘 회사에서도 어떤 퇴직의 연령을 높이려는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바케죠. 다 케바케인데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뭐 보통 쉰 초까지는 50대 초까지는 보통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50대 초면 뭐 일을 받아주는 데가 잘 없어서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막 일본도 가서 일을 하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일본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나이 드신 프리랜서 분들을 이제 쓰는 추세가 좀 더 많아지고 있고, 한 50대 중반까지도 받고,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60살 되시는 분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규직은 뭐 기본적인 복리후생이 있죠. 그래서 뭐 4대 보험 기본 들어가고, 회사마다 뭐 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준다든지 뭐 안식월을 준다든지 야근 수당을 준다든지 뭐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뭐 등등등, 뭐 어떤 회사는 막 회사에 막 뭐 뭐 수영장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퇴직금도 이제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저축을 해주고, 뭐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뭐 그쪽에는 이 퇴직연금 말고도 또 연금이 따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회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잘렸다 그러면 실업급여 같은 거 신청할 수 있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뭐라고 해서 만 34세까지는 뭐 이제 조금 작은 회사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 회사나 그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뭐 금액을 좀 지원해주는 뭐 그런 제도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사장님이고, 퇴직금 뭐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되고, 저축 같은 거 알아서 하고,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가입해서 적금을 부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관계없이 퇴직연금 따로 요즘 가입을 할 수 있죠. 퇴직연금. 그래서 요즘 뭐 정규직 분들도 퇴직연금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하고 뭐 들어왔던 그런 느낌으로 좀 적어봤고,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기업은 요즘에는 보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제 1600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2000 초나 뭐 초중반까지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2000은 좀 넘는 것 같고, 중소기업의 경우 한 6000, 6500, 많으면 7000?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급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월 수입이고 이거는 연 수입입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단 좀 더 커요. 3000 초 뭐 정도 시작해서 임원급 뭐까지 되면,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임원급 또는 뭐 부장급 이런 어떤 수준으로 갔을 때 7, 8천 뭐 정도, 8, 9천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대기업은 뭐 이제 3천 후반, 4천 초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1억 5천.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뭐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1억 넘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약간 느낌은 부장급 정도까지. 어, 근데 이제 대기업은 이제 임원이 되면 확실히 달라지죠. 뭐 2억, 3억, 4억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까지는 이제 제가 여기 넣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 규모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단가, 본인의 급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급, 그러니까 1년 차에서 뭐 한 5년 차 정도가 이제 초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월 단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참고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연 수익을 적어 놓은 거고요. 보통 월 수익이 한 3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350에서 40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500, 550 정도 느낌까지 받는 것 같아요. 초급이라 해도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한 600, 650까지 받는 경우도 물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 5년, 5, 6년 차 정도부터 해서 한 10년 차, 뭐 11, 2년 차 이런 느낌, 10년 초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기본 500은 보통 넘어가고 650, 700 정도까지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이상부터는 이제 보통은 뭐 600은 보통 넘기고 600, 650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듣거나 경험했던 것 중에는 850, 900 정도 개발자, 일반 개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일반 응용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850까지 정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이 제일 좋을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가 좀 더 많이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이점은 예를 들면 이제 정규직은 이제 그 4대 보험 들어가고 뭐 퇴직금 이제 그 퇴직금 뭐죠? 그 계좌 퇴직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빠지는 게 좀 다르죠. 뭐 그런 게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는 3.3%를 떼게 되고, 개인 사업자면 이제 그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그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어쨌든 대기업이 짱이다. 그 외에는 프리랜서가 좀 더 많이 번다. 많이 번다는 체감은, 왜냐하면은 월급이 350이라고 쳐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받는 거는 이제 3.3 떼면 일반 프리랜서로 봤을 때 뭐 3.3이니까 뭐 한 330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통장에. 근데 이제 반대로 정규직은 이제 똑같이 350이라고 봤을 때 한 뭐 실제 들어온 돈은 뭐 200, 뭐 9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뭐 1, 200씩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퇴직금을 모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리랜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따로 챙겨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의 상승의 요인은 주로 성과가 많이 났을 때랑 뭐 이직할 때 좀 많이 좀 올리죠.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단가 협상 요인이 이게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뭐 협상에 의해서 또는 TO가 난 그 자리, 개발자 등급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고급인데 이제 중급 TO가 났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깎이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제 조건은, 어이구, 빨간색이네. 잠깐만요. 일단은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정규직이냐 프리랜서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발 무슨 뭐 학교를 나오든 학원을 나오든 1년 차부터 바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잘 적응이 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좀 추천은 최소한 뭐 큰 기업이 됐든 작은 기업이 됐든 한 최소 3, 4년, 4, 5년 정도는 좀 경험을 하시고 프리랜서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정규직 vs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비교 관계이긴 하나 우위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우위 관계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프리랜서를 경험하지도 않고 프리랜서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정규직 경험이 없거나 별로 없는데 정규직을 또 판단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본인이 좀 젊고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만두기에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 전 사실 정규직 프리랜서를 다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프리랜서를 뭐 한 2, 3년, 3, 4년 이렇게는 경험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 나이가 젊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뭐 30 중반 정도까지라면 본인이 좀 잠깐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장단점과 특성 같은 걸 좀 보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규직이냐 프리랜서냐 하는 고민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년차, 6년차 정도 됐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돈은 작게 주는 것 같고 몇 년 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프리랜서 돈 많이 준다더라.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해볼까?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랜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나이 지나면은 정규직 안 받아준다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가 막상 들어가 보니 일이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어떤 조직 문화나 사내 정치 뭐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거에 막 지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싶다. 뭐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안정적이고 예를 들어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을 가야겠죠. 물론 가서도 아까 이제 대기업 케이스처럼 막상 갔더니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거기다 돈도 벌고 싶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 가는 게 맞고요. 이제 막 넣었는데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안정적인 건 중요해. 그렇다면 좀 중소, 중견 기업이라도 좀 안정적인 회사 알아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난 뭐 그런 뭐 조직 문화, 사내 정치, 뭐 복잡한 그런 거 다 귀찮고 인간관계 귀찮고
조금 자유롭게 좀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프리랜서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많은 많은 도메인을 접해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분들도 프리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 나중에는 연관된 게 정년 같은 것도 좀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년도 사실 중요하죠. 이제 정규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좀 정년까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년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정규직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정년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높긴 한데 이런 좀 안정적인 회사, 큰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에 뭐 정규직이라도 뭐 정년퇴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오래 살아남기 위한 음,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아남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정규직에 있을 때 정규직이 뭐 예를 들어 60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잘리지 않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요즘 프리랜서들도 50대 중후반들도 일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나이가 든다는 게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회사에서는 조금씩 더 쓰지 않죠. 어, 예전엔 좀 특히 그랬는데 예를 들면 PM은 이제 40대 중반, 그 프리랜서 분은 50대 초 그러면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거나 통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조금 성격이 뭐랄까요 그 조금 옹고집 같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충돌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는 케이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쓰고 있긴 하나 그래도 오히려 젊은 사람을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최대한 들어서 오래 일을 하려면 뭐 어디서 줄을 잘 서든지 일을 잘 하든지 본인 어떤 능력치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프리랜서 입장에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 좀 할 수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 계약했던 그 이제 회사들 저번에 일했던 회사들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서 이제 그런 쪽 일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뭐 나를 이제 본인 관리하는 헤드헌팅 업체 쪽에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서 다른 데 추천을 할 때 좀 강력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든지 예를 들면 내가 의료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왔고 그러면은 그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계속 어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기술적 전문성이라 하면 예를 들면 뭐 내가 클라우드 쪽 구축을 많이 했다 그런 경력이 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업체 쪽에서는 선호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미리 준비를 하든지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분야로 보면 뭐 볼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뭐 예를 들면 ERP 계열이라든가 MES 계열 MES는 공장 자동화 쪽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이라든지 뭐 의료 쪽 뭐랄까요 좀 전통적인 그런 IT 산업 분야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 특히 예를 들면 이 MES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세 되시는 분들도 들었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계통에도 제가 한 3년 정도 있어 봤는데 연세 많으신 분은 꽤 많아요. 프리랜서 하신 분 중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나의 태클을 쌓는 방법이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0대 중반인데 ERP/MES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쪽에 들어간다? 그거는 안 받아질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진작에 이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이쪽 분야의 경력을 쌓고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직원과 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실 정규직 뭐 프리랜서 뭐 이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의견으로 저는 조금 약간은 본인의 어떤 브랜드화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사실 정규직 프리랜서에 종속돼서 한다기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테크 트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 설계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정규직이 됐든 프리랜서가 됐든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컨셉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오래 일하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개발자로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나 어떤 그런 오래 일할 수 있는 도메인, 아까 뭐 MES 금융의료 있죠, 이런 쪽을 좀 찾아서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정 기술, 오래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난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돼, 뭐 IT 분야에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좀 노후 대비가 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딸 수도 있겠죠. 뭐 이제 뭐 기술사라든지 정보 시스템 감리사, 뭐 ISMS-P 인증심사원,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심사원,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노후에도 뭐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 IT도 안 해도 돼, 그냥 업종 바꿔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업종 공부를 미리 좀 해야겠죠. 50대 중반 정도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최대 어쨌든 써줄 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꾸겠으면 뭐 공부를 해야겠죠. 미리 몇 년 정도 전부터.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저걸 봤어요. 귀농하신 분들 유튜브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빚만 많이 지고. 그래서 그것도 할 거면 굉장히 그 준비를 몇 년 동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오래 일하는 게 좋다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오래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오래 일하는 거라면 정규직도 선택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약간 나 이 개발 분야에서 약간 굉장한 어떤 신이 되고 싶어, 약간 개발의 신,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개발을 좀 깊이 해볼 수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나 플랫폼 회사, 솔루션 회사, 이런 쪽 관심 있는 분야의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좀 권위 있는 자격증이나 권위 있는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열로 예를 들면 뭐 그 MVP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MVP 같은 어떤 그런 걸 좀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가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난 결국은 사업을 해야겠어. 뭐 이거 일하나 저라나 난 돈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죠. 뭐 근데 사업을 하려면은 사실 개발보다 뭐 경영 쪽을 하든지 컨설팅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개발자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아직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그러면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정직원이 됐든 뭐 저기 프리랜서가 됐든 어, 좀 다른 활동도 많이 해야겠죠. 여러 경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맥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뭐 기술 관련이라면 저기 대학원을 가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기술사나 감리사 뭐 ISMSP 인증심사원 같은 거를 좀 따서 좀 인맥을 넓히고 경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정직원과 그 프리랜서를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비교와 저의 의견까지 해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이제 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